연구실 안전 및 안전 일반 과정.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13일 오후 3시쯤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추진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조시 등은 과산화수소 반응 실험을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카이스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군요. 또 실험실 폭발 사고가 났으니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한 해에 2번꼴로 폭발 사고가 잇따랐지만 그저 속수무책이었고 연구에만 힘을 쏟으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과학 요람에서 벌써 5년 넘게 벌어져 왔습니다. 사고 이후 대처도 구멍투성입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실험실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자. 그래서 연구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 이번 시간에는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연구실 안전의 개념과 책임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셋째,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과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셔야죠. 당연하죠.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구실 위험성 구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실 안전 법령 중 국내 법 체계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헌법상의 근거로 크게 3개 조항으로 나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외에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과 고시 등에서 연구실 안전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입법 목적으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실 사고 때문인 인명피해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수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경구쟁이님, 이러한 안전 관련 법 체계의 적용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적용 범위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의 인력 및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 기관을 살펴보면 대학교,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있으며 대상자로는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연구보조원 등이 해당합니다. 경구쟁이님, 제가 듣기로는
안전 관련 법 체계가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덤벙치 말이 맞습니다. 연구활동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대학, 연구기관이나 타 법 적용이 되는 일부 항목은 적용 배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연구실 안전 적용 대상 기관 수를 통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면 300여 개의 대학 및 100여 개의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가 4천여 곳 정도가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도표도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연구원 또는 실습생이 연구 또는 실험 실습 도중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연구나 실험 실습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원 또는 실험 실습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연구실 안전제도였군요. 알면 알수록 질문이 늘어난다던데 맞나 봐요. 또 질문이 있어요.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도 있나요? 물론이죠. 정부의 책무는 크게 5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 연구활동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둘째,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및 보급. 셋째,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넷째, 적극적인 지원 시책의 강구.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의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주최장의 의무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고쟁이님, 연구 주최장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게요.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연구 주최장의 의무도 있답니다. 먼저 연구실의 안전 유지와 관리를 해야 하며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이 있고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준수, 개시 및 교육 훈련을 하고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사용시설 및 화학약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안전계획 작성 및 관련 문서를 정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구실 안전 실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연구실험실 안전 정책 문제인데요. 연구실험실 가운데 대학 내의 실험실은 기업 및 국공립연구소에 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미비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험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자들은 학업 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원으로 바뀝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비용의 계산과 안전관리위원회 조직체계의 형성 및 연구 종사자의 교체를 대비해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계획은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데 형식적인 비상 대응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루는데 이 중에 유해한 물질도 존재하게 됩니다. 유해 물질은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 보호구 등을 사용해야 하고 유해 위험 인자를 관리할 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대학 연구실의 연구자 건강검진 및 관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검진 실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록 유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 실험실에서 시약 및 기기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시설 측면의 안전과 휴먼 에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 적정한 휴식과 휴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자가 자유로운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과 함께 작업 내용 변경 시 신규 채용 및 방문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기록 보존이 필요하며 작업 내용 변경에 따른 매뉴얼 작성을 통한 담당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관 자료는 물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취급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사항 등 물질에 대한 기본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해 위험 물질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데 필요합니다. 물질 안전 보관 자료를 비치해야 하고 지속적 점검을 통해 계속적 개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 실험실은 연구동을 바탕으로 대부분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배치하기 위해 장소 면에서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험 기기 등을 복도에 둠으로써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많은 인원이 피난 통로로 사용하는 복도가 비좁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복도 및 통로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이 없도록 안전한 통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기계에서 오는 위험으로는 협착, 전도, 충돌, 절단이 있으며 화학적 위험으로는 연소, 폭발, 유해물질 접촉이 있습니다. 전기적 위험으로는 전격, 과열 등이 있으며 물리적 위험으로는 유해광선 노출, 방사선 노출, 전자기장 노출이 있습니다. 또한 생물적 위험으로는 미생물 감염이 있고 작업 방법 위험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신체 통증, 그리고 염자가 있습니다. 연구실 내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어요. 본격적으로 연구시설 산업재해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해 건수가 324건이나 돼요? 그 중에서도 실험 중 발생한 사고가 111건이나 되는군요. 연구실 안전교육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구시설 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전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사고도 15건이나 되는군요. 이번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6년 설문조사 자료와 2007년 현장 점검 자료를 비교해보면 일상 점검 및 정기 점검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험 가입률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 실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고 있죠? 제가 그럴 줄 알고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란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여 그들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둘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의 인력과 연구시설입니다. 셋째, 연구실의 사고 발생 위험 요소로는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전기적 위험, 물리적 위험, 생물학적 위험, 작업 방법 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 과학의 꿈, 그 꿈이 자라고 연글고 있는 과학실험실. 이곳에서 많은 학생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과학기술 창조의 밑바탕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연구실 안전 및 안전 일반 과정. 연구실 사고 예방. 보호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호구는 재해 방지와 건강 장애 방지를 목적으로 착용합니다.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등이 있습니다. 건강 장애를 방지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 보호구는 방진, 방독 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 장갑, 차광보 안경과 보안면 등이 있습니다. 보호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의 용도와 착용법을 잘 알아야 하겠네요. 당연하죠. 보호구를 적합한 장소에 맞게 잘 사용하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안경과 보안면은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 착용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건 소음에 의한 청각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 보호구입니다. 소음이 80dB 이상이면 방음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귀마개를 착용 시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기 끝에 보이는 건 바로 방진 마스크라고 합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겠네요. 그렇죠. 보호구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규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실 사고 예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안전계획의 수립을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연구실 안전표지에 대해 구분할 수 있으며 셋째, 개인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안전규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셔야죠. 당연하죠.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안전규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장치와 설비의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 그리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연구장비 중에는 고속회전이나 예리한 부분, 화염, X선, 레이저 광선을 발생하는 장치, 고온 고압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설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장비를 취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람의 주의력에만 안전을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 부분의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교육, 지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물질 및 재료의 위험성도 평가를 하여 취급하는데 필요한 안전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즉,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해하고 이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실험 전에 습득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 종사자 자신과 동료의 안전에 대한 안전행동 지도 훈련을 합니다. 작은 실수가 반복될 때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고민, 불안 등 정신적, 생리적 문제가 있을 때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연구활동 종사자가 실험 목적을 파악하고 심신의 안전 확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참여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군요. 이번엔 연구실 안전표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안전표지란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색, 기호, 문자로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행동을 교제하여 안전작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표지를 보고 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연구에 임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자체 제작하여 부착이 가능합니다. 안전표지는 크게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등 4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색깔과 모양에 의해서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표지에 사용하는 색채는 용도에 따라 빨강, 노랑, 파랑, 녹색, 흰색, 검정색 등 6가지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빨강색은 금지,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 표지에 각각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색채만 보아도 표지의 성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쟁이님, 안전표지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안전표지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만일 설치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표지는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 안전조치이므로 색채나 모양이 오손 또는 변화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안전표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원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표지의 종류로는 크게 금지, 경고, 지시,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먼저 금지 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지 표지에 대한 의미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표시 방법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45도 각도의 실선으로 표시되며 금지 내용은 검정색으로 나타냅니다. 금지 표지로는 출입 금지, 흡연 금지, 화기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휴대전화 금지 표지 등이 있습니다. 경고쟁이님, 지금 보이는 표지는 특정한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 아닌가요? 우와, 우리 덤벙씨가 설명해도 되겠는걸요? 지금 보이는 모든 표지는 다 경고를 나타냅니다. 경고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대로 이루어지며 경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노란색의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 표지에는 방사선 물질,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독극물, 레이저, 위험장소, 생물학적 감염, 자기장, 고압가스 경고 표지 등이 있습니다. 경고쟁이님, 지금 보이는 표지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표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지시 표지입니다. 표시 방법으로는 파란색의 원형으로 지시 내용은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지시 표지에는 보안경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장갑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등
주로 개인 보호구 착용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경고장님, 저건 안내 표지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주는 안내 표지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녹색 바탕에 정방향 또는 장방향으로 나타내며 안내 내용은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내 표지는 응급조치 키트, 안전 샤워 장치, 세안 장치, 소화기, 비상구 등의 표지가 있습니다. 단방씨, 유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장구를 뭐라고 하죠? 어머머, 당연히 개인 보호구 아니겠어요? 영어로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즉 PPE라고 해요. 빙고! 계속해서 개인 보호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호구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계의 위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착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과 안면 보호구는 물체가 날아오거나 유해한 액체 비산 또는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위험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연마, 절삭, 분쇄, 약품 취급, 분진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일반 보안경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또한 가스 용접, 용단, 수은 등 살균, 레이저 취급 작업 등은 차광 보안경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용접, 용단, 용광로 작업 등을 할 경우엔 안면 보호를 위해 차광보 안면을 사용합니다. 경고쟁이님, 청력 보호구로는 폼 타입과 재사용 귀마개, 그리고 차귀 덮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사진이 보이시죠? 사진을 보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저만 그런 건지 귀마개를 껴도 웬만한 소린 다 들리던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귀의 기능은 퇴화 또는 마비되어 소리를 제대로 감별할 수 없는 소음성 난청에 이완되게 됩니다. 소음에 의한 청각 장애를 방지하려면 근원적인 소음 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귀마개, 귀덮개 등 방음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구 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군요. 계속해서 귀마개 착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편 손으로 귓밥을 잡고 당긴 상태에서 완전히 밀어넣습니다. 두 번째, 착용 후 약 15초 정도 눌러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귀마개를 착용한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귀마개 착용 시에는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액체 화학약품 취급 시 또는 전기 작업, 차감 작업 및 진동 발생 작업 시에는 안전장갑 또는 내진 장갑을 착용하며 방열복 및 고무재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분진의 종류와 오염된 농도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경고쟁이님, 분진의 의미 좀 알려주세요. 분진이란 미세한 독립 상태의 액체 또는 고체의 총칭을 말합니다. 분진 농도 허용 기준이 미만인 장소에서는 안면부 여과식을 착용하며 분진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직결식 반면형을 착용합니다. 또한 독성 분진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직결식 전면형을 사용합니다.
방독 마스크는 유기용제, 암모니아, 염소 등 유해가스를 정화통 내 흡수제로 제거시키는 기능을 갖는 마스크입니다.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0.1% 이하일 경우에는 직결식 반면형을 사용하고 가스, 증기 농도가 1% 이하일 경우에는 직결식 전면형을 착용합니다. 또한 전면형은 가스, 증기 농도가 2% 이하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은 사용 대상 물질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은 대상 유해 물질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유기용제, 유기화합물 등의 가스 또는 증기에는 유기가스용을 사용해야 하고 할로겐 가스는 할로겐 가스용, 일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용 등 대상 유해 물질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덤벙씨, 보호구 세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그럼요. 세척 전에는 필터 및 정화통과 밸브를 분리하고 유연세제를 가지고 물로 씻은 후 건조시킵니다. 무엇보다 보호구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품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공부 좀 미리미리 했어요. 마지막으로 세척한 호흡 보호구는 밀폐 용기에 담아 개인 사물함이나 정해진 캐비닛 속에 보관합니다. 이번에는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실 안전보건수칙입니다. 1. 유해물질, 방사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는 실험복, 보안경을 착용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2. 일반인이 실험실에 방문할 때에는 보안경 등 필요한 보호 장비를 착용 후 임해야 합니다. 3.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합니다. 4.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부스에서 실시합니다. 5. 절대로 입으로 피펫을 빨면 안 됩니다. 6. 하절기에도 실험실 내에서 긴 바지를 착용합니다. 7. 음식물을 실험실 내 시약 저장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또한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8.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9. 실험 장비는 사용법을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연구실 내에 다른 실험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첫째, 실험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셋째, 실험에 참가한 모든 실험 종사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또는 사고 시에는 반드시 주위 사람에게 알립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고 있죠? 제가 그럴 줄 알고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실 안전표지란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색, 기호, 문자 등으로 나타내는 표지판을 말합니다. 둘째, 개인 보호구란 기계, 기구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연구실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 종사자와 방문자는 반드시 연구실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 과학의 꿈! 그 꿈이 자라고 연글고 있는 과학실험실. 이곳에서 많은 학생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과학기술 창조의 밑바탕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사고 사례. 실험 준비를 하려면 황산을 가져와야겠군. 가만, 피펫이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었군. 황산은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열어야지. 비커에 옮겨놓고 실험 보고서를 한번 봐야겠군. 연구원님, 위험하다고요. 알림아, 갑자기 왜 피펫은 뺏고 그래? 여기 좀 보세요. 피펫의 목 부분이 이렇게 부식되어 있어서 누출되고 있잖아요. 그렇네. 네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화상을 입을 뻔했네. 만약 계속 실험을 하셨다면 큰 사고가 발생했을 거예요. 난 항상 알림에게 구박만 받는구나. 황산처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실험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좀 전에 연구원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알았어. 황산과 같은 위험한 약품을 취급할 때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실험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 보호 장갑을 착용하였다면 비록 황산이 흘러 묻었다 하더라도 화상과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 난 번거롭고 귀찮아서 생략하고 넘어갔었는데, 사고라는 것은 방심할 때 발생하니까 잘 착용하도록 할게. 황산 같은 강산 시약을 다룰 때는 MSDS를 통해 시약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구원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실험에 자주 사용하는 재료라 깜빡했네. 다음부터는 꼭 확인할게. 시약의 특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보호 장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등도 알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DS의 내용 확인은 항상 하셔서 반복적으로 알아보고 익히셔야 합니다. 혹시 피펫의 내용물을 꾹 눌러서 팁 안에 남는 시약이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이신 거죠? 다음 실험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실히 파악하세요. 알았어. 노베라, 오늘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하는 날이었지? 페놀 시약으로 핫플레이트에서 중탕하면 돼. 아, 참. 오늘 우리 학교가 출전하는 경기가 있는 날이래. 지금 시작했는데? 빨리 와봐. 시작했어? 어디 봐봐. 역시 우리 학교야. 진짜 잘한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머리야. 그러게. 난 배까지 아파. 대체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냄새지? 두 분 괜찮으세요? 우선 환기부터 시켜야겠네요. 창문을 여니 이제 좀 괜찮네. 페놀 시약 뚜껑은 반쯤 열려 있고 연기로 가득 찰 동안 두 분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경기 모습에 빠져서 그만. 에휴, 유독 시약 사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두 분의 모습을 반성해 보세요. 알았어. 실험기기 작동 시에는 그에 맞는 보호 장비와 유독 시약의 특성을 알아야 해요. 그러게 말이야. 유독가스 발생이 있는 경우는 보호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험 시 사용하는 유독 시약의 조제 및 특성을 알고 항상 대비하도록 하세요.
특히 유독성 실험은 환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급적 흉 후드 내에서 실험해야 합니다. 흉 후드에 다른 것들이 많아 다른 곳에서 하기로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면 흉 후드를 사용하여 실험에 임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군. 항상 신경 쓰도록 할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열이나 반응 실험처럼 위험성이 있는 실험 시에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알았어. 다음부터는 우리 학교 경기 시간 피해서 실험해야겠군. 하여간 연구원님은 못 말린다니까요. 벌써 해가 졌네. 써야 할 연구 보고서는 많고 시간은 잘도 가고. 추워. 연구실이 이렇게 추웠나? 뭐 덮을 거라도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알림이가 알면 잔소리하겠지만 이거라도 잠깐 켜고 있어야지. 따뜻해. 음, 아, 따뜻해서 그런가? 자꾸 잠이 오네. 응? 이게 무슨 냄새지? 어라, 연구원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연구원님, 신노벨 연구원님, 일어나 보세요. 알림아, 웬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네가 올까봐 걱정하다 잠들었는데. 제가 올까봐 걱정하다뇨? 대체 이 전기 히터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연구실 안에서 전기 히터 틀어놨다고 네가 구박할까봐. 창고에 보니까 있더라고. 밤에 너무 추워서 잠깐 켰다가 끈다는 게 그만 잠이 들어버렸네. 에휴, 그래도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신 게 있어요. 어? 그게 뭔데? 난방 전열 기기는 전력 소모량이 큰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그에 맞는 전선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기기들과 함께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과부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마땅히 꼽을 데가 없어서. 사용 전에는 혹시 전선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무슨 냄새가 나던데 못 느끼셨나요? 난 잠이 들어버려서. 만약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날 경우 바로 확인하여 기기 작동을 쉬게 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전열기를 함부로 사용해선 안 돼요. 그럼 또 알림이가 나타나서 잔소리를 할 테니 말이지? 덕분에 오늘도 연구실을 무사히 보호했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연구실의 안전과 연구원들의 안전은 제가 책임진답니다. 연구실 안전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지.